우리가 80년의 인생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잠을 자는 시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26년이고요. 일하는 시간이 21년, 먹고 마시고 섭취하는 시간이 9년, 그리고 살면서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화내는 시간도 무려 5년입니다.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3년이고요. 이렇게 3년부터 26년까지의 통계 이외에도요, 한 달이 채 못 미치는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80년 동안 고작 20일을 사용한 그 통계는 바로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였을까요? 네, 저는 이 대여섯 줄의 글을 읽고 어린아이처럼 지금보다 더 많이 웃어야겠다 반성을 했습니다. 모스크바보다 더한 추위를 맛봤던 지난주에는요, 웃음소리보다 기침소리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직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화합의 장을 모토로 방송되는 방학동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엄마는 콩을 좋아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 독립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엄마는 콩을 좋아해 진행을 맡은 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패널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무늬만 엄마인 혜숙입니다. 저 감기 안 걸렸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달쟁이맘 선영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만년딸 예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린 양. 고정 패널이죠? 네. 아, 지난주에 엄청 추웠는데요. 그리고 올해 벌써 12분의 1, 한 달이 네. 훌쩍 가버렸죠. 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진짜 너무 네. 추워가지고 네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어디 들어가지? 이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 추운데. 코가 떨어져 나가고 진짜로. 근데 그 날씨에 돌아다녔는데도 감기 안 걸린 게 지금 참 용하다 싶을 정도. 젊었잖아. 아우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근데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느라고 몹시 바빴어요. 반갑습니다. 어련하시겠어요, 혜수님? 네. 굉장히 추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처럼 추웠던 것 같은데요. 추워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있는 모임 다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결국 날씨는 상관없이 제가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한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연말살이야. 네, 아무리 더워도 그렇고 엄동소란이어도 이유가 안 됩니다. 네, 혜수님 말씀대로 역마살기들이. 네, 오늘 독립을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는데요. 우선 독립의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나라나 단체가 완전한 자주권을 갖는 인디펜던스의 뜻하고요.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다. 다시 말해서 자립, 스탠드얼론 또는 홀로서기, 셀프 서포트라는 뜻으로 나뉘거든요. 우리가 다룰 주제는 후자입니다. 자립이나 홀로서기의 독립을 주제로 할 건데요. 다양한 생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각자 생각하는 독립, 우선 결국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선장님? 네,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독립은 뭐니 해도 경제적인 독립이죠.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소신껏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만 정서적 독립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본가와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 사는 게 독립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자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취만 한다 해서 독립했다가 아니라 저도 선영쌤이랑 비슷하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독립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자취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야. 근데 그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보증금은 부모님이 해주시고 그 대신 월세나 생활비는 본인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진짜 대단하게도 보증금, 월세, 생활비 다 알아서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네. 진짜. 근데 완전히 정반대로 음. 보증금, 월세 부모님이 다 내주시고 거기다가 생활비, 그러니까 용돈까지 타서 쓴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뭐 여건이 된다면 좋지만 저는 그건 독립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두 분의 말씀이 독립하면 떠오르는 생각의 가장 표본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세대에는 어린 시절 자기 방이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때 그랬습니다. 네. 서로 부대끼면서 살았고 방도 여자 형제끼리 남자 형제끼리 잔다든가 아니면 그런 구분 없이 다 같이 자고 대부분 이랬죠. 어쩌다 자기 방이 생겼다 그럼 아마 그게 최초의 작은 의미의 독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네,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타임슬립의 장르가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고백부부라는 드라마 시리즈물 저도 즐겨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혜숙님의 독립 얘기 잠깐 듣다 보니까 옛 생각이 살짝 나는데 경험담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잠시 혜숙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할 얘기 많은데? 네. 저는 형제 많으세요? 네, 네, 저는 7남매 중에 맞이거든요. 큰 근데, 딸이는. 큰딸 안 갔죠? 막내 같아요. 다들 그래요. 그런데 방이 2개밖에 없는 집이라서 동생들이랑 부대끼면서 자는 게 정말 싫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막 그렇잖아요. 예쁜 잠은 있고 작은 방이라도 혼자만 있을 수 있는 방을 가지는 게 보통 꿈이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여자애들 다 그렇죠. 특히 제가 살던 동네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바닷일을 하는 시골보다 더 시골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 교통도 정말 불편했겠는데요. 맞아. 저희 시골도 그래요. 아 진짜? 네. 하루에 글쎄 버스가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곳 상상되실라나? 아침 저녁 2차례 다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요즘은 어제도 우리 동네가 매생이 하면 우리 동네가 또 그냥 지금은 아주 일약 스타덤이 올랐어요. 어디? 전라남도 장흥에 내절하고 이 얘기해도 돼? 이미 다 하셨는데. 아무튼 하루에 버스가 잘 안 다니다 보니까 등교를 하려고 하면 첫 차를 타야만 하는데 아주 특히 겨울에는요 날이 밝지도 않아서 하늘에 달이 떠 있고 학교에 가면 우리 동네 애들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서 텅 빈 교실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마 모를걸요. 그리고 또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올 때도 버스가 없어서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오고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을 힘들게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의논을 하신? 이제 방을 짜고 그랬겠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우리 부모님은 그랬고 또 옆집도 다 그렇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보통이 동네가. 언어가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학교 옆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주셨어요. 아싸! 드디어 내 방을 갖게 됐다! 막 이러면서 아주 너무 신났죠. 근데 사실 혼자 사는 건 아니었고 옆집 언니랑 친구랑 셋이서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아무튼 집을 떠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행복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까? 그땐 네. 참 좋았지만 남하고 같이 사는 게 진짜 보통 힘든 게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예. 본격적으로 혼자 살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였어요. 그렇군요. 혜숙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좀 웃음이 났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 소설책을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문학소녀. 네. 문학소녀. 그런 편이었죠. 근데 소설 속의 인물들이 제 또래인데도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귀엽다. 소설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그래서 혼자 생각에 중학생이 되면 나가서 살아야지 이제 자취를 하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 6학년 여름방학 때쯤이었을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새벽에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자취방을 구하고 그 돈으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야무지게 진짜 야무지게. 야무진 꿈과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학교도 집이랑 너무 가깝고 부모님께는 말도 꺼내지 못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네, 도와주질 않네요. 학교가 너무 가까우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독립을 꿈꾸면서 살았는데 현실은 30살까지 부모님께 얹혀서 살다가 그리고 결혼했답니다. 행복한 거예요. 선영 씨 자취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럿이 있을 때는 막 예의 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혼자 하니까 밥을 잘 안 해 먹고 귀찮으니까 솥단지 한가운데다 방 한가운데 놓고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 밥이 진짜 먹고 싶었어요. 생각만큼 잘 안 되죠. 그래서 저 지금까지 라면 안 먹잖아요. 저도 혜숙쌤 말에 100번 공감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밥을 꼬박꼬박 챙겨주셨고 또 재작년까지 기숙사에 살아가지고 밥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밥 걱정은 안 하고 살았다. 그랬겠죠. 네, 이거였는데 작년부터 기숙사에서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밥을 스스로 챙겨 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안쓰러라. 그렇지. 그래서 귀찮으면 그냥 겨우 일어나서 겨우 라면이나 끓여 아이고. 먹고 아니면 아예 안 먹고 아니면 나가서 먹고 대충 먹고 주워 먹고 막 이랬는데 병나. 그래가지고 잔병치레가 엄청 많았어요. 아이고. 네, 툭하면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 엄마가 고등학교 때 자고 있는 나 억지로 막 깨워서 밥 떠먹여줄 때 그때는 진짜 막 짜증나고 안 깨웠으면 좋겠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이 행복한 들더라고요. 투정이었지. 네. 맞아. 그래서 엄마 밥이 작년 때문에 좀 많이 그리워진 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집도 좀 자주 내려가고 또 혼자서라도 밥을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2018 밥 잘 챙겨 먹기 프로젝트 잘했어요.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혼자서 요리를 잘 못하니까 혼자서라도 빠르고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 그런 거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레시피 잘했어요. 좋아요. 네, 쉽더라고요. 네, 저희가 잠시 추억하는 얘기들도 해봤는데요. 예리님처럼 독립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이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 돌아보니까 그게 행복이었다. 고마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왕 내가 독립을 했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꿋꿋하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생활하는 부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는 연호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이 한번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 또 나가서 생활하는 그러고 있거든요. 네. 요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예네요. 네네. 그럼 MC님은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역시 둘 다 독립해서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아들은 직장 때문에 독립해서 나가 있어요. 똑같네요. 네. 네. 그럼 NC님의 자녀분들도 직장 때문에 나가신 건가요? 네, 그럼요. 둘 다 그런 경우인데요. 아들은 독립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결정적인 게 지금처럼 겨울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얼마나 춥고 을씨년스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오래 너무 힘들어요. 네. 힘도 들지만 그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독립을 선언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지리적인 여건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과감히 직장 근처에서 생활을 하겠다. 근데 우선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와서 2번 이사를 하면서 혼자 스스로 방을 구하고 또 모든 걸 알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독립이 이루어졌죠. 그래요? 네네. 서진님 따님도 나가서 산다고 하셨는데 그럼 따님은 독립시키기가 쉽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쉽지 않았죠. 근데 엄마 마음이라는 게 아들하고 딸하고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 오빠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의 엄마 그거 성차별이야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른 부모들은 또 저하고 다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딸을 독립시킨다는 게 이제 선양님 말씀처럼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걔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네, 직장과의 거리가 뭐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머리로는 내가 그걸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그렇죠. 뉴스 맞아요. 봐봐요. 네. 맨날 얼마나 위험한 일이 그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얘가 잘 하고 살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오빠보다 더 야무지고 어떤 애나도 걱정거리가 아닌데 그런 거 막상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 망설여졌고요. 고민이 많았죠. 그렇죠. 네. 저도 MC님 말에 공감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그런 엄마의 모습을 직접 봤어요. 네.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서울에 올라오려고 대학교 기숙사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1차에서. 근데 이 거리를 통학을 하기에는 조금 멀지. 네, 멀다 싶고 그러면 기숙사가 아니면 자취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어떡하냐고 그치. 혼자 너 살 거냐고 해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겠네. 진짜. 하루 종일 서울 올라와가지고 자취방 알아본다고 그 학교 앞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딸을 혼자 살게 냅둬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방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걸리고. 네. 네. 그래서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서울을 헤맸는데 방을 못 구했어요. 그랬는데도 다행히 제가 추가 합격이 된 거예요. 기숙사가.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엄마가 너 거기 혼자 자취할 생각하면 엄마가 엄청 고민하고 걱정됐을 텐데 붙어서 다행이라고 한시름 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잘된 경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아직까지 아무래도 우리 정서로는 딸 가진 부모님들이 독립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뉴스 봐봐요. 걱정 안 하게 생겼나. 저도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답니다. 딸이면 아마 달랐을 텐데. 혜수님도 가보신 적이 없다고요? 네. 저도 저희 아들이 안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 손에는 주소만 있습니다. 한 번도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가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든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자기네 집, 나 엄마 이렇게 살아라고 보내주는 거. 그게 다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요? 네네. 전 궁금해서 당연히 가봤을 것 같은데. 역시. 네네. 그리고 이제 뭘 먹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음식도 바리바리 싸서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졌을 것 같거든요. 별명 그대로네. 안달쟁이 엄마 맞네. 저는 무늬만 엄마 딱 맞고. 저도 그러고 싶지만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안산이 경기도인데 우리가 뭐 충청도나 이렇게 가는 그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 2시간 가까이 걸릴 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근데 서진님 운전하시지 않나요? 자동차로는 한 3, 40분? 아, 그건 좀 그러나 4,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 게 제 아들이 어머니 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4, 50분 정도 걸리면 와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막 내가 가고자 하면은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좀 귀찮아서 안 가는 것도 있고. 저도 선영님처럼 밑반찬도 만들어서 냉장고 채워주고 또 남자애들이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고 살겠어요. 그렇죠. 네, 가서 대청소도 한번 해주고 냉장고 청소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야 엄마가 맞는 건데 자기가 잘 지낸다니까. 엄마가 잘해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으니 어떡해.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저랑 같이 믿는 컨셉으로 갑시다. 오케이. 그 대신에 자기가 아무리 잘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집에 올 일이 있으면은 밖에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근데도 집밥을 먹고 싶어해요. 그래요. 그게 좀 이상하죠. 아, 똑같은가요? 아, 네네. 저희 군대 간 아들도 휴가 나오면 네.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시켜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그냥 집에서 엄마 밥 먹는 게 좋아요. 다 똑같구나.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엄마 밥이 진짜 엄청 그립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하루 종일 해준 그 밥이 만병통치약이고 보약인 것 같아요. 완전. 지난번 감기 걸렸을 때, 그쵸? 그때 엄마가 엄마 때문에. 네, 엄마가 밥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에너지 보충 완전 충전하고 왔어요. 그랬네. 아, 참 요즘 경제 생활을 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왜 엄마 하면 밥을 떠올리는지 몰라요? 엄마가 맨날 답했잖아.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나가서 혼자 살다가 집에 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제일 먼저 엄마 네. 부르잖아.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을 하는 이유가 우리 혜수님 또 저도 그렇고 예린 양도 그렇고 이게 지리적인 여건 때문이라는 이 공통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독립하는 친구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그 소소한 예로 친구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젊은 친구들이 듣기에는 그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못 견뎌서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 막내 동생. 예린님. 아직 올해 19살이 됐거든요. 19살? 네.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18살 때 엄마 연락이 온 거예요. 여동생한테. 뭐라고? 언니 나 엄마가 하는 잔소리 못 들어주겠어. 못 견디겠어. 나 나가서 살 거야. 혼자 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겁도 없이. 네. 그래서 진짜로 저는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방 구하는 어플 있잖아요. 네, 직방이 있어요. 네. 뭐 직방이며 뭐며 다방, 다, 네, 뭐, 그런 네. 거 다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본 거예요. 어, 그러면서 다 사진을 찍어서 언니 이 방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고 막 이러면서 이 정도면 내가 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18살이? 네. 머리에서 벌겠다고? 그니까요. 그래서 야, 네가 지금이야 엄마 잔소리 지겹지만 그것도 한때다. 그리고 네가 잘하면 엄마가 잔소리 할 일 있겠냐고 제가 막 그러고 네가 지금이야 그 돈 벌어서 맨날 꼬박꼬박 낼 수 있을 것 같지? 막상 해봐라. 너 진짜 완전 마이너스 인생이다. 이러고 집 나오면 개고생이니까. 개고생? 네, 조용히 하고 집에나 있으라고. 제가 아주 잘했어요. 맞다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참 당돌한 동생인 것 같아요. 귀엽기도 하고. 귀엽다. 네. 사실 제 아들도 부모의 간섭이 싫다면서 돈이 생기면 독립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다툴 때. 낌에.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나라의 부름으로 본의 아니게 강제 독립하고 있어요. 제대하면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그러던데. 그러게요. 좀 더 길길 바라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군대 가니까 부모의 잔소리가 본인을 위해서 좀 해주셨던 거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컸네. 군대. 네. 군대 좋은데요? 네. 예전에는 그냥 잔소리, 그냥 간섭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짜증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순순히 받아들이는 면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자의식이 강했던 좀 청소년기를 지나서 현실 앞에 이게 순응하는 건지 아니면 나이가 먹어간다는 건지 소리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언제부터인지 좀 이제 18개월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21개월인가요? 군대 20개월이요. 20개월인가? 네. 좋은 점도 있네요, 군대가. 어느 정도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그 윗부분에서 우리 예린 양이 집 얘기하면서 보증금이다, 월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잠시. 네. 저도 서울 살지만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너무, 네, 비싸죠. 네. 제 아들도 안산에 살고 있는데 그 안산하고 서울하고 집값 차이가요. 2배 이상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진짜 맞아요. 네. 제 아들이 지금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후배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대전에서는 집을 구하는 게 1억이면 신혼집을 좀 골라서 구할 수 있대요. 골라서요? 골라서. 그래서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글쎄 신부가 서울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을 막 부랴부랴 알아봤겠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서울의 집값을 피부로 느끼고서 대전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멘붕에 빠졌대요.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제 비슷비슷한 이유인데 제 딸도 일하는 곳의 상사가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구하고 그 차익으로 차를 사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되니까 돈이야 돈. 예, 사람들이 이게 본의 아니게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슬픈 현실에 우리도 다 수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올해는 네. 작년보다 주거 복지 정책이 좀 더 확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행복주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데요. 있어요? 네. 대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로 집을 탁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걸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신혼부부한테 저도 이제 광고. 저리로 주겠다고 그런 거 좀 본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저렴할까? 그 저렴하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임대료 시세의 네. 60~80% 오,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굉장히 저렴한데요. 네. 그 정책 너무 좋다.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살면 되지. 예리님 해당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예전부터 안 그래도 알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은근히 까다로워요. 어떻게 까다로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소득 분위가 낮아야 돼요. 소득 분위가 낮은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로 제공이 되는데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소득이 없는데? 네,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거랑 합쳐서 되는 거예요. 저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회초년생 기준을 보니까 사회초년생은 이제 자기가 돈벌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 분위만 따져서 그걸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공평한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졸업을 하면 알아볼까 하는데 경쟁률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렇겠네. 이렇게 네. 좋은 거면. 네. 제 친구는 행복주택은 아니고 SH공사에서 진행하는 희망 하우징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이라서 룸메 언니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언니는 3월에 신청을 했대요. 근데 12월에 입주를 한 거예요. 대기줄이 길어서. 어머, 그렇게 그럼 예린 대기자가 씨는 많네. 빨리 신청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겠다고 그래야겠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좀 많이 발을 들여놔야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치. 또 알아봤는데 확률이지. LH공사, 네. LH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최대한 많이 알아놓은 다음에 얼른 제 터를 마련하고 싶어요. 똑똑해. 예린 참 똑똑해. 그래서 TV 광고에서 잠깐 본 적이 있지만은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예린 양을 통해서 자세히 지금 들어봤는데요. 그게 대기 번호도 길고 조건도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독립을 해서 살아야만 할까? 그냥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는 어떠세요? 저는 서울에 산 지가 이제 3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울이 더 좋아요. 그리고 천안을 내려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뭐 맨날 바뀌고 맨날 건물 들어서고 버스도 이제 뭘 타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가 더 익숙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이 좋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울 집값이 아무리 비싸고 이런 임대주택도 들어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사람이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 혼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는 엄마한테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얼른 들어가서 방 좀 치우고 돼지우리 같다고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나도 그러는데. 네, 진짜 맨날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혼자 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공간이잖아요. 특히 기숙사 생활할 때는 룸메가 있으니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빨래도 열심히 하고 방 청소도 열심히 하고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더 안 할 것 같은데 또 네. 그렇지 않은가 네, 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공간이다 보니까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집에 내려가면 엄마가 이제 제 여동생, 제 고등학교 시절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그 당돌한 여동생. 제 여동생의 행동에 대해서 저한테 한풀이를 하시는 거죠. 얘는 너무 안 치운다. 저도 그랬는데 얘는 너무 안 치운다. 그리고 지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자기가 입고 나갔던 스타킹 손빨래해서 널어놓으면 좀 덧나냐. 그걸 맨날 엄마가 빨아줘야 되냐. 이러면서 한풀이를 하시는데 엄마 나도 고등학교 때 똑같았잖아. 이러면서 쟤도 나가서 살면 달라질 거야. 이러고 있어요. 맞다리야.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는 딸이 내려오면 엄마가 어느 정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시나 네. 봐요. 그렇죠. 제 경우에는 아들은 제 손에 집 주소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근데 딸의 경우는 독립을 시키는 것부터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2번이나 가봤다는 거야. 올라가는 길에 가로등은 제대로 잘 켜져 있나. 인구들은 좀 이게 좀 복잡해야 좋잖아요. 그렇죠? 한두 사람 어두운 곳에서 걸어가다 보면 무서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가 저런가 이런 것도 좀 볼 겸해서 갔다 왔는데 비교적 괜찮았고 또 갈 때마다 집도 깨끗한 편이었고 분리수거 잘하고 또 안 해먹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주방이 항상 깨끗했고 엄마 오신다고 엄마 일부러? 오신다고 일부러 치운 거? 대청소한 거 아니에요? 대청소? 그래서 저는 이제는 걱정이 안 돼요. 네. 그렇구나. 네. 서진님 딸이 혹시 원래 깔끔한 스타일이었나요? 티 났어요? 왜냐하면 제 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딸 가진 엄마들이 워낙 딸들이 방을 안 치운다. 예리님처럼 진짜 안 돼지우리 치워요? 같다. 막 이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많이 다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잘해요. 다들 독립시켜야 되려나? 우리 집도 자주 싸워요. 근데 전 치워지지 않아요. 그렇구나. 저는 역시나 안 치우는 아들이지만 저는 항상 제가 치워줬거든요. 저도 혜숙님처럼 잘 안 치워주는데 제 딸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기 전에 내일 내가 뭘 입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학생 때도 보면은 책상 위가 항상 각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위가 깨끗한 것뿐만이 아니라 서랍 정리. 와우. 네, 저도 좀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요? 네. 원래 좀 깔끔한 스타일이었네요. 나 갑자기 찔린다. 근데 엄마가 집에서 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요. 그 대신에 자기 방 정리 잘하고 내가 손 가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은 완벽하지만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 나름은 또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 이렇게 뭘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아쉬워하긴 하거든요. 근데 단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든가 남자친구 만나러 나간다든가 이럴 때 난리가 예쁘게 납니다. 보여야 되니까. 중요하죠. 네, 난리가 이해할 수 납니다. 있죠. 네.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엄마 이거 어때? 이건 어때? 마룻바닥에다 신문지 깔고요. 신발 신고 완벽하게 세팅하고 물어봅니다. 결국엔 처음에 맞아. 결국은 처음 네, 맞아요. 빙고입니다. 결국은 처음에 골랐던 걸 입고 나가는데요. 그 후폭풍.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대 위에, 의자 위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맞아요. 입어보고 벗었던 것들. 근데 그런 거를 나가느라고 바빠서 치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이거 치우지 마. 내가 저녁에 와서 꼭 치울 거니까 문 닫고 가만 놔둬. 이렇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안 치워요. 그래요? 네. 그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네네. 아까 혜숙님처럼 그래서 선생님은 아들 방도 이렇게 네네. 치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네. 제가 다 치워주고 네네. 저도 사실은 결혼 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는데. 네, 안 했어요. 엄마가 다 해주셨거든요. 30살. 네. 30살까지. 저도
혜숙님처럼 그렇게 치워주진 않아요. 네. 워낙 아. 깔끔하네. 그러게, 그쵸? 네. 이게 내 아이가 이렇게 잘 치운다 안 치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어쨌든 우리한테 주어진 이 공통분모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얘기하면서 참 즐거운데요. 네. 잠시 우리 쉬어가는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네. 네,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김슬기의 노래 엄마 같은 엄마. 난 니트를 자주 즐겨 입고 아침은 꼭 챙겨 먹었었지. 내 하루는 항상 완벽했어. 혼자 살기 전 손빨래는 너무 어려워. 내 니트들은 몽땅 다져 가졌고 날 깨우는 엄마의 잔소리 이젠 그리워지네.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는 꼭 너 같은 딸 낳으라셨는데 내 자신 하나 잘 챙기지 못하는 내가 정말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다. 가려진 교복을 입었던 게 수건이 떨어지지 않았던 게 밥상엔 국이 꼭 있었던 게 전부 엄마 손길이네. 설거지는 너무 귀찮아. 매일매일 라면만 먹다 가보면 정성스런 엄마의 집밥이 이젠 그리워지네.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는 꼭 너 같은 딸 낳으라셨는데 내 자신 하나 잘 챙기지 못하는 내가 정말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다. 박수. 아, 너무 좋다. 딱이다, 딱. 음악은 참 좋습니다. 나를 깨우는 엄마의 잔소리. 이젠 그리워지네.
제 얘기예요. 예린님. 네, 멜로디도 이게 너무 좋고 무엇보다 가사가 음. 너무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절절해? 네, 니트 잘못 빨아서 작아지고 어. 막 수건 없어서 막 허둥지둥하고 막 아이고. 그런 게. 이 땅의 모든 딸들의 아, 노래 네. 아닐까? 네, 딸과 아들의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독립에 관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자식으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일종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를 들면 네. 전업주부로만 살던 여성이 자녀를 다 키우고 사회로 진출하는 것도 일종의 독립이라는 독립이다.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제 지인 중에 한 지인이 네. 이렇게 3년간의 계약 조론을 꿈꾸고 있어요. 3년. 네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독립이 아닐까? 그쵸? 실현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론이 뭐예요? 예린 씨가 아직 어리니까 우리들한테 익숙한 이런 조론을 잘 모르시는데 조론이라는 거는 결혼을 졸업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혼의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 자신의 여생을 자유롭게 산다는 그런 신풍속이죠. 요즘 드라마 안 봐? 밥상 차리는 차리는 남자, 남자. 거기서 결혼했잖아. 그렇구나. 맞아요. 요즘 드라마에서나 예능에서도 곧잘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2004년 일본 작가 스키야마 유미코 소설 조론을 권함 여기에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검색된 신조어 7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제 지인은 살림, 육아, 경제 뭐 거의 다 좀 혼자 책임지고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박사과정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버거운 것 같아요. 버겁지. 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시간, 그래서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살림, 육아, 경제 이런 걸 다 책임을 진다라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박사과정까지 이제 도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공부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3년 계약 조론 이거는 아직 실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로는 이제 꿈인 거죠. 그래서 실행할지는 미지수지만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부럽다. 그죠? 근데 여자가 그런 결정을 내리긴 힘들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다 이따 얘기 줄 게 있어. 아무튼 대단한 용기다. 그 조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배려와 존중이 밑바탕에 있다면은 그 자체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또 보일 수도 있지만은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선양님 지인처럼 네네. 내 꿈을 위해서 3년 계약으로 조론을 택한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고 긍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론은 나이 든 분들이 자녀를 다 키워놓고 여생을 좀 더 자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보통 그런 선택을 그치. 하죠. 네. 근데 제 지인은 조론을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하든 또 이혼을 하든 많잖아요. 재혼을 하든 또 조론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선택이에요. 맞아요. 네, 자기 선택인데 그 선택의 용기가 또 다른 시작이고요. 또 새로운 도전, 기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자들끼리 얘기하면서 일 예도 전부 이제 여자분들 얘기를 나눴는데 남성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혜수님. 내가 아까 얘기해준다 그랬잖아. 그게 우리 집 얘기예요. 기다리고 계셨네요. 제 남편 지금 집 나갔다? 진짜요? 어디로? 조론?
이걸 결혼이라고 네.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 남편은 꿈이 시골에서 소 키우고 들판을 휘젓고 다니고 싶어하는 아주 자연인이에요. 머리도 길고 흰 고무신 신고 다니고 와. 막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도시로 끌려왔어. 아무튼 너무 죄송하게도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언제나 꿈은 아까 연어 얘기했잖아. 네, 패기 연어죠. 본능. 네. 아주 시골로 맨날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보통 여자보다 남자들이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전원 생활을 보통 하는 거를 꿈꾸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애들도 다 컸고 각자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남편이 시골로 내려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이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거예요. 충격이 크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여보 나는 못 가. 이렇게 했어요.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거절하셨는데 같이 가재요. 네. 그래서 그럼 집에 내려가서 이 털을 닦아놓을 테니까 나중에 꼭 오래요. 아무튼 그동안 결혼 생활에 충실해줬고 너무나 열심히 살아줘서 본인의 즐거운 삶을 살아보라고 사실 가장의 무게를 살짝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굉장한 배려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죠? 네. 지금은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하시는? 소 키우고 네. 닭 키우고 네. 염소 키우고 와. 난리나 있어. 사진 올려서 주고 닭이 달걀 나는 거 찍어서 올려주고 그냥 아주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네네. 우리 집처럼 아주 가족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현실이. 온 식구가 다 떨어져 있는 집 아니면 또 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진짜 엄청 다양하던데요. 월말 부부. 예린 양. 네. 지금 이제 엄마들 틈에서 딸의 입장에서 네. 저희들 이런 얘기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아니요. 안 들어. 저는 딸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고향이 시골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는 아빠가 귀농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유독 남자들이 귀농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막상 시골에 살면은 편할 게 하나 없는데 일 많죠. 네. 뭐가 그렇게 좋나 싶은데 생각해 보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럼 새벽 4시만 되면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들이 맞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출퇴근하는 사람들 움직이고 그리고 막 밤에 새벽에 막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고 정신 없으니까 가끔은 그 시골의 예. 고요함 네네. 그리고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개구리들이 막 우는 소리 있잖아요. 그럼 아직도 개구리 개구리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막 그 낙엽 흔들리는 소리 막 이런 게 다 들리니까 그런 게 가끔 그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 그게 맞아. 진짜 그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골에 이렇게 서울에 찌들어서 살아 있으면 그 청정한 시골이 그립겠구나 싶어요. 네. 서울은 솔직히 여유가 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골 하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여자들은 싫어해. 근데 남자들은 전원 생활이 정말 로망돼요. 저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전원 생활이 주는 그 단어가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여유, 힐링 네.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만 전원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저는 시골 사람인데요. 네. 그래도 서울이 좋아요. 저도 서울이 제일 좋아요. 큰일 났다. 우리 신랑 들으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이렇게 바뀌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각자 사정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일들이 낯설지 않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독립의 형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만은 하고 싶다. 독립에 대해서 내가 이 말만은 해주고 싶다는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혼자 독립을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쭉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철부지였을 때는 홀로 속고 싶었는데 지금은 엄마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아이들이 장성해서 본격적인 독립을 할 만큼 나이가 되고 보니까 새삼 느껴져요. 그때 지금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부모님께 좀 더 살갑게 대할 걸. 혜승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그랬겠죠? 잘해야겠다.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예리님은 어린 나이인데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믿어야겠다. 방송 중에 알게 된 건 예리님이 엄마하고 참 친절하게 엄마한테 친절하게 잘하고 또 잘 지내는 것 같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러게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나와서 살다 보니까 점점 엄마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집에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잠깐 보는 시간이라도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보내고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떡해라.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끼니를 너무 많이 거르고 다녀서 잔병 치레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속도 맞아. 버려요. 네. 속도.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면은 체하고 위도가 진짜 안 좋죠. 네, 머리 아프고 막 음. 많아서 툭하면 아프니까 기분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도 하기 싫으니까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병원비는 또 병원비대로 깨지고. 그치. 근데 특히나 서러운 건 혼자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누가 네. 아플 때가 진짜 제일 서러울 때가 서럽지. 제일 서러워. 혼자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서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홀로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을걸?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 1순위가 건강하기거든요. 그래서 그 2018 밥 챙겨 먹기 그 프로젝트도 하는 건데 아무리 졸리고 귀찮더라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맞아,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지. 그래 엄마도 안심하지. 네. 그래서 귀찮아도 잘 챙겨 먹고 다니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자취하시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 같이 잘 챙겨 먹어서 다 같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독립은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쉽게 독립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현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독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해 보시고, 현재 독립하고 계신 분들은 멋진 자신의 삶을 위해서 파이팅하세요. 네, 지리적인 여건 참 분명한 이유로 독립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환경적인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선양님 말씀처럼요.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독립을 했다가 그 이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생활을 하는 친구들, 또 그런 친구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 바라보건대 기특합니다. 그래서 길에 쏟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시간조차 자신에게 투자하는 친구들을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힘내라고 한번 응원할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훤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 있다면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얼만큼의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서는요, 그 시간이 30분이다라는 상징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엄마는 콩을 좋아해 두 번째 시간으로 독립에 대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들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특별함을 부여해서 생기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다음 주 주제는 연애와 결혼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의 선양님, 혜숙님, 예리님 감사드리고요. PD 대본 김예린, 연출의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의 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